안녕하세요. 이번에 아스코에서 HAB 리버스 하라니까 항서제약의 캄렐리 주맙 병용이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캄렐리 주맙이 면역항암제잖아요. 면역항암제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에 나온 기사인데요. 중국 폐암의 오프라벨 사용 확산이라는 내용입니다. 먼저 오프라벨이라는 것은 허가된 적응증 이외에 다른 적응증에 또 약을 처방하는 행위를 말하게 됩니다. 우리가 리버세라는 예를 들어보면은 위암으로 지금 NDA 진행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허가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위에만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 다른 뭐 폐, 간에도 사용을 하는 거죠. 그거는 또 따로 임상을 진행해서 당국으로부터 그 FDA 뭐 그런 곳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시판이 허가가 돼야지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걸 아직 받지 않고서도 다른 곳에 처방을 하는 건데 이런 행위들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정확증에 맞는 적절한 약이 없어서 대체적으로 사용을 하는 거가 있는데 규제 당국에서 이걸 법으로 규제하는 이유는 아직 부작용 같은 것들이 위에는 부작용이 없어도 간에는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아직 검증되지 않았는데 사용하는 것은 환자에게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규제를 하는 거고요. 또 이제 환자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뭐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진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거라도 써보고 싶다. 그래서 그 의사랑 또 환자랑 또 이해관계 맞아가지고 또 제약회사도 이해관계 맞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오프라벨 같은 것들이 사용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제 판촉을 하다가 이제 관계당국부터 제재 조치를 받는 경우도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풀어쓴 그 내용들을 보면은 현대 의료 특징 중에 하나는 국가의 엄격한 의약품 관리 제도라고 합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오프라벨을 제재하는 게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임상시험을 하는 이유는 그리고 임상시험을 되게 까다롭잖아요. 뭐 고른 게 많습니다. 데이터량도 엄청나게 많고 NDA 준비하려면은 뭐 서류가 엄청나게 많다고 해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은 이게 사람의 목숨과 관련된 일이다 보니까 뭐 부작용, 효능 그런 것들을 엄격하게 관리를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엄격하게 관리가 됐지만 이거를 좀 벗어나는 방법들, 이제 허가 내용과 다른 용도나 방법으로 의료 현장에 사용되는 경우가 계속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오프라벨 유즈, 아까 봤던 한글로 오프라벨 그게 이거고요. 그래서 허가 범위 외 사용인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프라벨이 왜 이렇게 자꾸 나오냐라는 것은 불가피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게 지금 뭐 저항증도 종류가 그 세부적으로 엄청나게 많아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 성인에 대해서만 효과가 입증된 거. 임상시험에 성인을 대상으로만 했어요. 그럼 소아에게 쓰는 거는 이게 검증되지 않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성인도 사람, 둘 다 소아든 성인든 사람이잖아요. 사람에게 효과가 있으면 소아에게도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쓸 수 있다라고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현대 의료체계에서는 소아에게도 따로 임상시험을 해서 검증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의사 입장에서 이게 소아에게 쓸 약이 없어요. 그런데 성인에게 효과가 있었다면 소아에게도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쓸 수 있게 되는 이게 너무나 다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불가피성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의약품 설명서에 효과 한 줄을 더 추가를 하면은 그에 대한 그 비용이 듭니다. 예를 들어 이제 성인에 대해서만 했는데 소아에 대한 것도 효과를 한 주 추가하려면 또 임상시험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적응증, 질병이 비슷하다면은 같이 좀 써도 되지 않는 거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현대의학이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지고 까다로워져가지고 A랑 B가 의학적으로 사실은 유사하다라고 봐도 이게 엄연히 다른 질병이라고 분류를 하고서 따로따로 임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일이 다 임상시험하고 그렇게 검증을 하기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들고 좀 사실상 이제 적응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당연히 이제 오프라벨 문제점은 이렇게 해서 다른 정규제도 쓸 수 있다면은 이렇게 되면 뭐 임상시험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그 판촉을 더 잘해가지고 오프라벨을 자꾸 촉진시키는 게 제약사 입장에서는 훨씬 좋거든요. 그래서 어, 제약사들이 이제 임상시험을 잘 하려고 하기보다는 판촉을 잘해서 오프라벨 사용을 이렇게 잘 끌어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현대 의료 체계에서 좀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근본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 이로 인해서 이제 약물 부작용이 검증되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가 그 부작용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라고 합니다. 좀 길어진 것 같으니까 여기서 자르고요. 그 오프라벨 사용이 이제 확산이 되고 있다라고 해요.
기사에 이제 나오는 약을 보니까 키트로다 옵디보가 드디어 이제 나오는데, 이거는 캄렌의 주막과 마찬가지로 3세대 면역 항암제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시장에 압도적인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키트루다랑 옵디보가 이제 중국 시장에 진출을 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의 저가 항암제들이랑 지금 싸워가지고 이길 수 있을까라는 기사 내용인데, 키트루다랑 이제 대적할 수 있는 거 투오이라는 거에 또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게 거의 이제 효과랑 뭐 부작용 그런 측면에서 뭐 거의 대적할 만한 수준이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뿐만이 아니라 티비트라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키트루다 못지 않았다라고 하고요, 반응률이. 그 다음에 이제 2019년 기존 이제 항서제약의 카밀리 주맙도 승인 여부를 이제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중국 시장이 생각보다 큰 시장이기 때문에 그 많은 이제 경쟁사 약들이 있는데, 이제 약가가 어떻게 될까라는 점을 봐야 되겠죠. 중국에서 지금 키트루다랑 옵디보가 약 이제 보니까 월 3만 5천 중국 위안 5,200달러 수준으로 책정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대략 한 월 500만 원, 500에서 600만 원 정도라는 거죠. 1년이라고 치면은 거의 5천만 원? 그러면은 이제 캄렌리 주막 같은 경우에는 얼마쯤이 될 수 있을까? 중국에 지금 저가 공세들을 한다고 하니까 아마 이거보다는 조금 더 낮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월 500만 원보다는 조금 아래 한, 그리고 뭐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이제 책정이 되던가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근데 뭐 현재 상황을 들여다보면은 꼭 그렇진 않대요. 환자나 의사가 중국산보다는 키트루다 옵디보를 더 선호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프라벨로 사용되는 게 키트루다를 이제 폐암에 오프라벨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지금 하고 있고요. 중국에서는요. 그리고 이제 키트루다랑 옵디보의 위상을 조금 보면은 키트루다가 조금 더 높습니다. 왜냐면 이제 가격도 보면은 옵디보가 키트루보다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매겨진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 2차 폐암 2차 치료제 적응증으로 옵디보로 치료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적응증을 획득을 했기 때문에 사용하는 건데, 키트루다가 승인이 되면은 PD-L1 발현율이 있다면 이제 키트루다를 단일요법 또는 병용으로 사용할 거라고 그 의사들, 전문의들이 말을 한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은 이제 옵디보를 쓴 사람들은 좀 강한 부작용을 경험하고 있고, 키트루다로 그래서 전환을 좀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다고 해요. 여기 보면은 뭐 적응증들이 뭐 여러 개가 섞여서 막 나오고 있습니다. 뭐 흑색종 있고 폐암 있고 막 이렇게 있는데, 지금 오프라벨로 하려고 하니까 여기도 쓰고 저기도 쓰고. 그래서 이제 한번 정리를 이제 하겠습니다. 그래서 HLB랑 같이 병용요법을 하고 있는 항서제약의 카밀리 주마분 면역 항암제고요. 면역 항암제는 지금 중국에서 키트루다 옵디보와 지금 비슷할 정도로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저가 공세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카밀리 주마비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는 지금 여기서는 알 수는 없겠지만은, 아마 여기 보이는 어, 대략 한 600만 원, 600만 원 수준이던가 아니면 그보다 조금 더 낮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번에 임상 데이터가 이 처방하는 의사들에게 충분히 매력적으로 여겨진다면은, 지금 이 오프라벨 사용이 확산되는 것은 지금 하나의 트렌드를 형성하고 같으니까 그 매출에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임상 결과가 충분히 좋다면은 키트루다랑 옵디보랑 대적할 만하다라는 것이고, 만약에 이제 좀 그렇지 못한 느낌이 단다면은 같은 중국산으로 분류가 될 가능성도 좀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간 쪽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방법으로도 생각을 해보면, 항서제약은 중국에서 엄청나게 큰 제약 회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파워가 강력할 거라고 보는데, 이런 오프라벨 판촉 같은 것들에 좀 강력한 힘을 보여주면은 또 다른 적응증에 카밀리 주마블 도 사용할 수도 있는. 그리고 중국의 이제 항서제약이 이렇게 클 수 있었던 것은 또 뒤에 빼기도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약간 음모론적인 생각이 좀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또 마무리를 이제 하면은, 이제 각국 사례 보면은 그 중국은 지금 오프라벨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미국도 사실은 오프라벨 처방이 자유롭게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이제 의사 개인에 국한된 거고, 제약 회사가 홍보를 하거나 판촉을 하다 걸리면 FDA로부터 엄청난 벌금을 맞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사 소신에 따라서 오프라벨을 하는 거지, 제약회사가 이렇게 간섭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프라벨을 하면은 일단 불법, 편법으로 볼 소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프라벨 처방에 대해서는 보험 급여를 하지 않는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보면은 불가피하게 사용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발생하면은 그거는 또 이제 의사가 다 뒤집어 쓰고 뭐 그럴 관련이 또 있다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쓸 수밖에 없는데 그걸 약간 눈 감아 주면서도 만약 문제 생기면 너네 책임이다. 약간 이렇게 되는 느낌입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